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다른 것보다 특히 자동차 구매할 때 소득 수준 안 따지고 무리하게 할부하는 경우가 진짜 많죠. 두세 달만 타면 그냥 거기서 거기인 느낌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보면 길가에 좋은 차도 많잖아. 맞죠, 여러분? 언제부턴가 여러분 특이한 게 뭐냐면 경차가 안 보입니다. 경차가. 그렇죠, 여러분? 원래 경제가 안 좋으면 경차 같은 차가 인기 많지 않나? IMF 때는 제가 알기로는 IMF 터지고 나서 경차 브랜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때 뭐 마티즈, 클릭, 피스토 이게 다 경차 브랜드 아니야? 근데 지금 살아남은 차가 없어요. 지금 현재 경차 브랜드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모닝밖에 없어요. 모닝도 많이 팔리지 않습니다. 제가 자동차 판매량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올해 자동차 판매량 궁금하죠? 예, 저도 궁금합니다. 객가정의 이제 통계 자료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올해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뭐냐 하면 소렌토입니다. 야, 작년에도 소렌토 했는데, 야, 소렌토 왜 이렇게 많이 팔리는 거야? 소렌토가 무려 9만 대입니다. 정확히 여러분 국토부에서 나온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달부터 현재까지 12월달 빼고 얘기하는 거죠. 판매량이 9만 526대. 예. 2등이 카니발 7만 2,200대. 오, 아반떼 많이 팔렸네. 아반떼가 7만 대. 스포티지가 6만 6천. 그랜저 6만이에요. 산타페가 5만 4천. 자, 그러면 모닝은 몇 대 팔렸을까? 모닝. 자, 모닝이 몇 대 팔렸냐면요. 올해 기준 14,800대 팔렸습니다. 예. 정확히 말씀드려서 14,884대 팔렸습니다. 예. 자, 참고로 GV80이 3만 대입니다. GV80이 3만 대. 그리고 G80이 36,700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고급 세단보다 모닝이 월등하게 적게 팔린 거죠. 그러니까 보면 지금 판매량 최상단에 있는 것도 아반떼를 제외하면 가격대가 나가는 차가 많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소렌토가 지금 하부 모델을 뽑게 되면 4천 중반 넘습니다. 소렌토가 나쁜 차 아니에요. 좋은 차입니다. 차 브랜드를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카니발도 나쁜 차 아니에요. 좋으니까 잘 팔리겠지. 근데 이런 차들이 가격대가 좀 나갑니다. 4천은 그냥 나가요. 4천은. 보통 요즘에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뽑기 때문에 하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소렌토가 한 4천 중반 넘어가고 카니발이 5천 가까이 합니다. 특히 리무진으로 넘어가면 8천까지예요. 카니발은 7, 8천까지. 아반떼야 뭐 그렇게 안 비싸다고 하죠. 아반떼도 요즘에 2천 중반 할 겁니다. 예. 가격대가 다 나간 차예요. 자, 스포티지도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뽑게 되면 3천 중반 넘습니다. 4천까지 넘어가요. 자, 그랜저가 하부 모델을 뽑았을 경우 거의 5천 가까이. 산타페가 하이브리드 모델을 뽑았을 경우 4천 그냥 넘어가고. 그러니까 다 비싼 차입니다. 야, 펠리쉐이드가 엄청 비싸지 않나? 펠리쉐이드가 보통 6천만 넘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자, 펠리쉐이드 하이브리드 가격. 야, 비싸네. 예. 펠리쉐이드 하이브리드 모델이 7인승. 익스클루시브가 5,146만원. 프레스티지가 5,729만원. 캘리그라피가 6,424만원. 와. 그, 외차고 차이가 안 나네. 제가 알기로는 펠리쉐이드가 포드 익스플로러보다 더 비싸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포드 익스플로러 신차보다 더 비싼 걸 알고 있습니다. 6,290. 거의 비슷하네. 야, 이제 외차랑 차이가 안 난다, 이제. 이게 차 사이즈가 똑같은 걸 알고 있는데. 야, 비싸긴 비싸네. 근데 이런 차가 많이 팔려요. 많이 팔립니다. 뭐, 국산차 많이 팔리는 건 나쁘다 볼 수는 없어요. 뭐, 내수 경계에 좀 중요하니까 나쁘다 볼 수 없는데, 만약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 정말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저런 차를 샀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저 중에 한 반절 이상은 분명히 여유가 없는데 차를 구입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 여유가 없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주변 지인들 중에 혹시 자동차 딜러분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너희 매장에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 중에서 일시불로 현찰로 구입한 사람이 있냐? 라고 물어보면 없다고 말합니다. 없다고. 그러면 혹시 자동차 살 때 풀 대출로 할부로 해서 구입한 사람 있냐? 라고 물어보면 생각보다 많다 그래요. 많다 그럽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도 그 남자 직원 중에 좀 철딱서니 영상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풀할부였어. 예.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카니발 같은 차를 풀할부로 구입하면 얼마나 들까?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요즘에는 참 좋은 게 뭐냐 하면 이런 거 다 나와요. 예. 검색하면 요즘에는 자동차 할부 계산기라 해가지고 이런 거 다 입력하면 다 나와. 예를 들어서 뭐 카니발 하이브리드 모델 5천만 원짜리 뽑았다 칩시다. 자, 선수금 없어요. 할부 개월 60개월 잡고 할부금리 몇 프로 잡을까? 한 5% 잡을까요? 5% 잡으면 되죠. 연은 5% 잡고 계산하면 자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차값 이제 차값 가격 5천만 원, 할부 개월이 60개월, 연 할부 금리를 5% 잡았을 경우 매달 내야 되는 할부금이 94만 3천 원입니다. 94만 3천 원. 여기다가 기름값, 그리고 차 보험료, 차 유지비, 뭐 세차 이런 것까지 하면 140에 150만 되겠죠. 차로만 나가는 돈. 근데 내가 만약에 월급을 한 250 받나 쳐. 그 월급의 반절 이상이 차 유지하는 데만 돈 나가는 거예요. 네. 남 100만 원까지 생활해야 돼. 이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보다 좀 있을 것 같아요. 남자분들 중에서. 보통 카포는 여자분들보다는 남자가 많아. 네. 요즘 이런 남자분들이 있어. 뭐냐 하면 어차피 내가 돈 모아서 집 사기 힘드니까 차라도 좋은 거 뽑자. 내 인생에 뭐 부자 되긴 걸렀고 집 사기는 걸렀고 결혼하긴 걸렀어. 그럼 좀 차라도 좋은 거 뽑자 해가지고 물에 차 뽑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웃기게 뭐냐 하면 그 원룸 골목 같은 데 보면 그 원룸 요즘에 보면 1층이 주차장이잖아요. 필로티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이상하게 카니발이 많아요. 뭐 가족 있는 사람이 뭐 카니발 몬다고 하면 뭐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근데 혼자 사는데 카니발 모는 사람도 있다니까. 혼자 사는데 뭐 펠리세이드 몰고 원룸 이런 거 보인다니까. 원룸 산다는 건 사실 뭐 소득이 많다거나 여유있게 산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월급이 많지 않을까요? 근데 차는 좋은 거 몬다니까. 이 말은 뭐예요? 생각보다 카푸어가 여러분 동네 주변에 많이 있다는 얘기죠. 예,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카푸어가 줄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요즘에 뭐 중고차 시장에 카푸어가 뭐 없다고 하지만 아직 카푸어 남아있어요.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카푸어를 하는 사람이 없는 것 뿐이지 예전에 카푸어였던 사람은 지금도 카푸어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보통 유튜브 같은 보면 뭐 중고차 딜러분들 요즘에 카푸어도 없어가지고 중고차 판매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래전에 카푸어였던 사람도 있을까? 2, 3년 전에 풀알보 구입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남아있다는 것이. 그 사람들은. 네. 왜냐하면 남자분들 중에서 차에 꽂힌 사람들이 좀 많아. 의외로. 가진 거 없는데 차에 꽂힌 사람들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뭐냐. 내가 굶어 죽었으면 굶어 죽었지. 차는 포기 못 하겠다. 이런 사람들 많은 거야. 그러니까 카푸어도 보면 좀 내구조가 달라요. 네. 그 사람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경기 안 좋아도 한번 카푸어인 사람은 계속 카푸어지 산다고. 네. 한다니까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사람이 있는 척하는 게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가오가 살아야지 그나마 살만 나겠죠. 라고 적으셨습니다. 아니죠. 지금 없는 사람이 있는 척하다 골로 가는 세상이잖아 지금. 대한민국이 왜 문제예요? 없는 사람이 없는 척하고 사치 안 부리고 살면 버틸만 한데 없는 사람이 자꾸 있는 척하려고 돈 쓰니까 문제 되는 거잖아. 자꾸 대처받고 하니까. 맞잖아 이게. 없으면 안 하면 돼. 없으면 차 안 굴리면 됩니다. 근데 없는데 있는 척 하려고 차 굴리니까 문제 되는 거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냐 하면 이제 아니 뭐 카포 남한테 피해 안 주잖아요. 뭐 지가 좋다고 하는 건데 뭐 카포한테 뭐 차살도 보태준 게 아니면 뭘 하지 마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아까 뭐 카푸는 남한테 피해 안 준다고 했는데 피해 많이 줍니다. 엄청 많이 줍니다.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주변에 지인이나 친구 중에 카푸어 있으면 굉장히 말썽 많이 피웁니다. 저는 카푸어가 직장생활 잘하고 회사 사고 안 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뺀질뺀질하고 별로 직장에서 뭔가 열성을 보이는 사람도 없습니다. 직장을 자주 옮겨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사고를 많이 쳐. 예. 저는 그런 거 실제로 봤었고. 그리고 카푸어들이 운전이 험합니다, 이게. 카푸어들. 자기가 좋은 차 모르는 이유가 내가 운전을 좀 함부로 해도 알아서 피해줄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운전을 좀 험하게 해. 그래서 보통 카푸어들 중에 이제 운전 빌려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카푸어 분들이 돈이 부족하니까 주변 사람들 돈을 빌려요, 이게. 예, 돈을 빌려가지고, 안 갚아요. 카푸어도 항상 돈이 모자르거든. 돈은 모자른데, 뭐 하고 싶은 거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돈을 빌려. 돈을 빌리는데 안 갚아, 이게. 그런 경우 좀 덜어 있거든요. 그리고 카푸어가 또 어떤 분야에서 또 사고를 치냐면요. 카푸어 그런 게 있어요. 카푸어가 만약에 사고 났어.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가 완전 반파가 됐어. 수리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수리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센터에 맡겨놓고 안 찾아가요. 고급사에 맡겨놓고 안 찾아가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차 박아서 범퍼하고 이제 그리 교체해야 되는데 한 1,000만 이상 경력 나온다. 근데 그 돈은 못 내. 수중에 100만 원도 없어요. 뭐 보험도 안 들었어. 예. 그런 경우에서 카푸어하고 박아가지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카푸어 가해자인데 합의가 없다는 거야. 뭐 그런 경우 있거든요, 여러분. 카푸어가 운전 험하게 해가지고 상대방 차량 뭐 다치고 아니면 이제 차 파손되고 그랬는데 그러면 합의금 4, 5천만 원 필요한데 꼴랑 뭐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 가져온 거야. 그런 경우 있다니까 이게. 그럼 이게 민폐가 아니고 뭔데 그러면? 민폐 맞잖아 이게. 이게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거 아니고 뭔데요? 피해 세게 주는 거잖아.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카푸어가 뭐 남한테 피해 안 준다? 그거 거짓말이야. 본인이 피해 안 받았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카푸어가 알게 모르게 도로상에서도 피해 주고 그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 줍니다. 그러니까 카푸어가 남한테 피해 안 준다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앞으로 없는 사람이 있는 척 가오잡고 폼 잡으면 버티지 못할 겁니다. 예. 두고두고 후회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없으면 없는 데서 사세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